속보, K2 흑표 불스 TB2 드론 맞붙더니 충격적인 결과 나왔다. K2 도입국들 발칵 뒤집어진 이유.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때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했지만 현대전에서는 노후화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힘든 깡통전차로 평가받는 동원사단의 M48A6K 등 M계열 전차 도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MR계열 전차를 세계 최고 성능의 국산 K2 흑표 전차로 시급히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M계열 전차는 노후화돼 전투력 발휘 및 운용 유지가 제한돼 대체 전력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M계열 전차는 특히 도하 능력 떨어지고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취약하고 조준경 성능도 저하된 데다 유지비용까지 급상승해 현대전의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따르는 등 잔존 가치가 없는 깡통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1982-1983년 성능 개량 후 기준 수명인 25년 대비 13-14년 이상 초과되고 수리 부속 확보 문제 등 운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기동군단 편성 및 전투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K2 전차 추가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동군단 예하 일부 사단만 K계열 K1A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며 K1A2 전차보다 기동화력 방호력이 강화된 K2 전차를 추가 전력화해 지상 종심적 후방 깊숙한 곳, 기동수행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2 전차를 추가 전력화할 경우 M계열 전차는 도태시키고 육군 전차의 전력 구조를 K계열 전차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4단급 부대가 보유한 K1AI 전차를 K2 전차로 대체할 경우 기갑여단의 K1E1은 K1A1, 동원사단이 보유한 M48A6K는 도태시키고 K1E1 전차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육군본부는 2019년 합참에 M계열 전차는 노후화돼 대체 전력이 필요하다. 며 K2 전차의 4차 양산 추가 소요를 제기한 바 있다. 방산업계도 K2 전차의 군수 지원성 보장, 가격 경쟁력 확보, 수출 성사를 위해 양산 체제를 지속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소협력업체는 2023년 K2 3차 양산이 종료될 경우 생산 공백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져 전차 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합참은 현재 지상군 구조 발전 및 미래 기갑 전력 구상 등을 고려해 K2 전차 4차 양산 소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작전 범위 320km. 러 탱크 잡는다, 푸틴도 떤다는 터키 드론. 가성비 높은 터키의 탱크 잡는 무인기가 터키 인근의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 은 3일 현지 시간 터키가 생산한 군용 무인기 바이락타르 TB2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전장에서 활약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힘의 균형점에도 변화 조짐이 보여서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군용 무인기는 미국의 MQ-9 리퍼다. 바이락타르 TB2의 운용 범위는 약 320km. MQ-9 리퍼의 5분의 1의 수준이다. 장착 가능한 무기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가격은 MQ-9 리퍼의 10분의 1 수준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바이락타르 TB2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을 비롯해 시리아, 리비아 등과의 무력 충돌에서 눈부신 공을 세웠다. 특히 아르메니아군이 운용하는 러시아제 T-72 전차의 천적으로 명성을 높였다. 바이락타르 TB2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20년 만에 되찾았다. 이 밖에도 바이락타르 TB2는 시리아군의 전차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리비아 정부군이 내전에서 전세를 역전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가 수입에 나섰고 우크라이나는 터키의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인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 미국에서도 터키의 무인기 수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3. K방산 한국무기 K2 흑표전차 탱크 2021년 세계전차 순위 탑 10. 한국 지상무기 육군의 기갑부대의 전력을 대표하는 현대로템의 방산 제품에서 흑표전차라고 불리는 K2 전차가 있다. K2 전차는 순수 한국의 기술로 개발되어 기동성 및 화력, 방호력, 최첨단 IT 전투 통제 장치를 갖춘 세계 2위. 2위를 다투는 막강한 탱크, 전차이다. 전차의 포신과 신형탄 적용으로 업그레이드된 화력, 고출력 소형 파워팩, 현수장치 및 항법장치로 높은 기동력, 신소재 장갑재와 능동 방호 시스템 등으로 탑승자의 생존성을 높여준다. 베트로닉스 시스템 및 전투지휘 통제 시스템에 의한 3차원 입체 전장 관리 능력과 사격 통제 장치 및 각종 제어 장치의 고도 지능화를 갖춘 강력한 한국의 전차이다. 1976년 전차 생산 전문 방산업체로 선정된 현대로템은 2008년 K2 흑표 전차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을 완료했다. K1 전차가 국산화 추진을 한 후 군한 전차, 교량 전차에 이어 K1이 후속 모델 K2 전차. 빠르고 용맹한 검은 표범을 닮았다고 해서 흑표라고 불리게 된다. K2 전차는 기존 K1 전차에 보다 강력한 최대 시속 70km 이상을 질주할 수 있는 1500마력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K2 전차의 포신과 포탑은 전차 움직임과 상관없이 조절 및 운영이 되어 전차 이동 중에도 목표물 조준이 가능한데, 이런 사격 통제 시스템은 험한 지형 이동 중에 조준이 유리하며 비포장 야지에서도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 전장을 장악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포탑의 화력도 120mm 주포를 탑재하고 있다. 120mm 포탄은 자동 장전 장치로 탄약을 내부에서 자동 장전할 수 있어 예전 K1 전차보다 1명이 적은 3명의 인원으로 전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사격 시에는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추어 사격 통제 기능도 뛰어나다. 추가적으로 소프트킬 능동 방호 장치가 적용되어 위협체가 전차에 접근할 경우 탐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에 즉각적으로 복합 연막탄을 뿌린 후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 K2 흑표 전차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잠수도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잠수가 되는 탱크, 전차라는 것이다. K2 전차의 잠수도하 능력은 수심 4.1m인데 국내 대부분의 강을 건널 수 있다. K2 흑표 전차의 산악 지형이 많은 국내 지형도 극복을 했다. 유기압 현수장치의 장착으로 차체 높낮이 조정이 자유롭게 되어 밑사격 각도를 확보하는 능력도 있다. 영하 32도의 극한의 환경에서의 저온 시동 시험도 통과한 막강한 전차이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는 2020년 12월 방위사업청과 5천억 원이 넘는 3차 양산 물량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세계의 전차들이 4세대 전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 K2 전차는 3.5세대 전차에 머물러 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K2 전차가 이동 중에 사격하는 장면은 멋있다. 우레와 같은 탱크 엔진 소리와 포격 소리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준다. K2 흑표 전차의 가장 최근의 뉴스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자.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2위라는 랭킹을 헝가리 대체평가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전차, 자동차 등을 전문성 있게 보도하는 헝가리 언론 아라피아라트, 알랍자랏가 산정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전차 1위는 이스라엘 육군 주력 전차 MK4가 선정되었고, 2위에 K2 흑표 전차가 이름을 올렸다. K2 흑표 전차에 대한 재원과 설명을 위에 글에서 언급하였다.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미사일 등 파괴력이 더 강한 무기가 인기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땅에서의 막강한 전차 무기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5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가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2021년 세계 전차 순위를 10개로 정리해본다. 데이터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냥 재미로 봐야 한다.